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당신이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열어 먹는 그 요거트 한 컵, 정말로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고 확신하나요? 혹시 그 부드럽고 상큼한 맛 뒤에 조용히 몸을 망가뜨리는 위험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심장을 서서히 염증으로 물들이고 장을 무너뜨리며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는 통증과 피로,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거트는 안전하다는 믿음 하나만으로 매일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절대 의심하지 않았던 요거트의 진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지르고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선택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요거트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소중한 여러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에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거트를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건강식품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장에 좋고 소화에 좋고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최근 영양학과 임상 연구들은 이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트는 분명 강력한 치유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는 순간 그 안에 들어있는 유익균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몸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방아쇠가 됩니다. 실제로 요거트를 자주 먹는 성인들 중 절반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장내 염증을 키우고 해로운 박테리아 증식을 돕고 혈당과 대사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런 변화는 천천히 누적되며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소화장애, 심혈관 문제, 면역력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경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요거트를 먹고 나서 바로 아프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먹고 그 결과 몸속에서는 조용한 붕괴가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거트를 무조건 좋은 음식으로 믿는 습관을 멈추고 왜 이 평범한 음식이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이 작은 습관이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최근 임상 영양학 연구들은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요거트를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몸속 염증을 키우고 해로운 변화를 촉진하는 숨겨진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거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요거트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잘만 먹으면 장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강력한 식품이 될 수 있지만 잘못 먹는 순간 그 안의 유산균은 거의 무력화되고 몸속에서 아무런 보호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실수들이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수개월, 수년 동안 반복되며 서서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장내 환경은 무너지고 염증은 조용히 쌓이며 어느 순간부터는 이유 없이 배가 불편해지고 피로가 쉽게 쌓이고 심장과 혈관에도 부담이 가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매일 먹는 요거트 한 컵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6가지 요거트 실수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중 몇 가지는 단순한 소화 불편을 넘어서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며 심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실수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전문가들이 가장 경고하는 치명적인 행동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 그 대가는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며 왜 요거트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지 그 진실을 분명히 드러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너무나 평범해서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 행동입니다. 바로 요거트를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거트에 과일을 넣으면 더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상큼한 오렌지, 달콤한 자몽, 새콤한 딸기를 요거트에 섞어 먹으며 몸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에 들어있는 강한 산성 성분은 요거트 속 유익균을 감싸고 있던 보호막을 순식간에 파괴합니다. 그 결과 수십억 마리의 유산균이 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죽어버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거트를 산성 과일과 섞는 순간 단 몇 분 만에 유익균의 대부분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요거트를 먹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건강 효과도 없는 우유를 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뜨거운 커피나 차를 마신 직후 요거트를 먹는 행동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유익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요거트의 단백질 구조를 변형시켜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복부 불편감에서 시작해 심한 경우 소화장애나 면역 반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아무 경고 없이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조합으로 요거트를 먹는 습관이 반복되면 장은 점점 혼란에 빠집니다. 유익균은 줄어들고 해로운 박테리아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며 소화 기능은 점점 약해집니다. 사람들은 왜 배가 자주 더부룩해지는지, 왜 예전보다 소화가 느려졌는지 알지 못한 채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요거트를 어떻게 먹어왔는지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무심코 해왔던 이 작은 습관이 이미 몸에 부담을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요거트는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아주 단순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방식에 있습니다. 요거트는 다른 음식과 섞어 먹기보다는 혼자 먹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식사 직후가 아니라 위산이 비교적 낮아지는 시간대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와 점심 사이 혹은 오후 늦은 시간처럼 위가 잠시 쉬고 있을 때 요거트를 먹으면 유익균이 훨씬 더 많이 살아남아 장까지 도달합니다. 이때 요거트 속 유산균은 위산에 덜 공격받고 장에 정착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됩니다. 같은 요거트를 먹어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몇 배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과일을 꼭 함께 먹고 싶다면 선택이 중요합니다. 강한 산성을 가진 과일 대신 비교적 중성에 가까운 바나나나 블루베리, 멜론처럼 부드러운 과일이 적합합니다. 이런 과일들은 유익균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장내 환경을 안정적으로 도와줍니다. 또한 소량의 꿀을 더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장 안에서 좋은 균이 더 빠르게 증식하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먹는 요거트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장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소화가 편안해지고 배속이 가벼워지며 이전보다 몸이 덜 피로해지는 변화를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거트는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음식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상태로 먹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작은 차이를 기억한다면 요거트는 비로소 당신의 몸을 돕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위험한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요거트의 유통기한을 지나치게 믿는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기에 적힌 날짜만 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수천 건의 식중독 사례를 만들어낸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사실 요거트는 유통기한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상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반대입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용기에 적힌 날짜와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요거트가 공기에 노출되는 순간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나 맛으로도 거의 구분되지 않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에게는 이 변화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유익균보다 위험한 균이 살아남기 쉬운 환경으로 바뀝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몸에 해로운 박테리아가 증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요거트가 먹는 순간 바로 탈을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 혹은 며칠 뒤 갑작스러운 복통,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며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냄새도 괜찮고 맛도 괜찮다고 말하며 그대로 먹습니다. 하지만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들은 반드시 곰팡이나 악취를 만들지 않습니다. 정상처럼 보이는 요거트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번 열어놓고 며칠씩 냉장고에 두었다가 조금씩 먹는 습관은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는 행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거트는 오래 두고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안전하다고 믿는 그 시간표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같은 방식으로 계속 먹는다면 요거트는 더 이상 건강식품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요거트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먹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관리의 문제입니다. 요거트는 한번 개봉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빠르게 흐르기 시작하며 그 속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일반 요거트의 경우 개봉 후 최대한 5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선이며 그릭 요거트는 산도가 낮기 때문에 이 기간이 더 짧아져 3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위치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냉장고 문 쪽에 요거트를 넣어두지만 이곳은 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자리입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미세한 온도 상승이 반복되면서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요거트는 반드시 냉장고 안쪽, 온도가 가장 안정적인 아래 선반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트를 덜어 먹을 때마다 항상 깨끗한 숟가락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번 사용한 숟가락으로 다시 떠먹는 순간 요거트의 안전한 시간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 작은 부주의 하나가 멀쩡해 보이던 요거트를 위험한 음식으로 바꿔놓습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은 처음부터 큰 용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며칠에 걸쳐 먹어야 하는 대용량 요거트보다는 빠르게 비울 수 있는 작은 용기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표면의 평소와 다른 묵은 분리, 이상한 농도 변화, 익숙하지 않은 신냄새가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버려야 합니다. 요거트 하나를 아끼려다 겪게 될 식중독의 고통은 절대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또 다른 위험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요거트가 담겨 있는 용기 자체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요거트의 성분표는 꼼꼼히 보면서도 그 요거트를 감싸고 있는 포장재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무심함이 장기간에 걸쳐 몸에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트는 본래 산성을 띠는 음식입니다. 이 산성 성분은 특정 플라스틱과 만나면 생각보다 훨씬 반응합니다. 특히 재활용 번호가 3번, 6번, 7번으로 표시된 플라스틱 용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요거트 속으로 화학물질을 조금씩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호르몬 균형을 교란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식 기능이나 세포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과정이 아주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맛도 냄새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런 경고 없이 그대로 섭취합니다. 게다가 냉장고에서 꺼냈다 다시 넣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온도 변화는 플라스틱의 분해를 더 빠르게 만들며 요거트 속으로 스며드는 화학 성분의 양을 늘립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노출이 쌓일수록 몸은 서서히 부담을 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냉장 보관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온도가 아니라 재질입니다. 요거트가 아무리 신선해 보여도 용기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위험은 즉각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몇 년에 걸쳐 누적되며 어느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 소화 불편, 호르몬 변화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요거트를 고를 때 이제는 내용물만 보지 말고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 당신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해답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요거트를 담는 용기는 단순한 포장이 아니라 그 안의 음식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요소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화학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리 용기는 요거트 보관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재료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온도가 변해도 요거트와 반응하지 않으며 유해 물질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유리를 요거트 보관의 기준으로 봅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요거트는 유리 용기가 아닌 플라스틱에 담겨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활용 번호가 2번이나 5번으로 표시된 용기를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많은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요거트를 구입한 직후 원래 용기에서 꺼내 유리병이나 식품용 스테인리스 용기에 옮겨 담습니다. 조금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이 간단한 행동 하나로 화학물질 노출 위험을 거의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며칠에 걸쳐 요거트를 먹는 경우라면 이 습관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요거트를 원래의 플라스틱 용기째로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것입니다. 열이 가해지는 순간 플라스틱에서 요거트로 이동하는 화학 성분의 양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또한 요거트를 실온에 오래 두는 것 역시 용기에서의 화학 물질 이동을 가속화시킵니다. 이제 요거트를 고를 때는 브랜드와 맛뿐만 아니라 포장에 적힌 작은 표시 하나까지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을 챙기는 이 선택이 시간이 지나 당신의 몸을 지켜주는 큰 차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져들고 가장 달콤하게 속아 넘어가는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플레인 요거트가 아닌 맛이 첨가된 요거트를 선택하는 습관입니다. 바닐라, 딸기, 복숭아 같은 이름을 가진 요거트는 한눈에 봐도 더 맛있어 보이고 건강한 이미지까지 함께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드러운 단맛 뒤에는 전혀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요거트 대부분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당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컵에 들어있는 당의 양이 디저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당분은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요거트를 먹는 목적이었던 장 건강을 오히려 망가뜨립니다. 유익균은 힘을 잃고 당을 좋아하는 해로운 박테리아가 장 안에서 빠르게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분들입니다. 맛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인공향료, 농도를 맞추기 위한 증점제, 오래 보관하기 위한 보존제는 요거트를 점점 가공식품에 가깝게 만듭니다. 이런 성분들은 소화를 방해하고 민감한 사람들에겐 염증 반응이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칼로리를 낮춘다는 이유로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이 없다고 안심하는 사이 장내 유익균은 더 빠르게 파괴되고 대사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식품 회사들은 이런 요거트를 마치 건강식품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과일이 들어간 그림, 자연스러워 보이는 문구들은 실제 내용을 가려주는 장치일 뿐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매일 요거트를 먹으며 건강해지고 있다고 믿지만 몸속에선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고르고 집에서 직접 맛을 더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과일 한 조각, 소량의 꿀이나 메이플 시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설탕 섭취는 크게 줄어들고 요거트 본래의 장점은 온전히 유지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전의 달콤한 요거트가 오히려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느껴질 만큼 몸과 입맛은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실수에 도달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실제로 응급실과 병원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행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요거트의 냉장 온도를 깨뜨리는 것과 무심코 반복되는 이중 오염 습관입니다.
요거트는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먹는 순간까지 일정한 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흐름이 단 한 번이라도 끊어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온에 잠시 두는 것만으로도 요거트 속 박테리아는 폭발적으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짧은 시간 안에 위험한 균들이 급격히 늘어나며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더 무서운 점은 다시 냉장고에 넣는다고 해서 이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생성된 독소는 그대로 남아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을 보면서 요거트를 카트에 담아두고 한참을 쇼핑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식탁 위에 올려두고 아침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냉장 상태는 이미 무너집니다. 이렇게 쌓인 시간은 결국 박테리아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아이에게는 이 작은 방심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행동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한 번 사용한 숟가락으로 다시 요거트를 뜨는 습관입니다. 입안에는 수백 종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가 요거트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냉장고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요거트는 박테리아가 자라기에 이상적인 환경이 되고 단 며칠 만에 위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한 통의 요거트를 나눠 먹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숟가락이 오가며 요거트는 점점 오염되고 그 위험은 눈에 띄지 않게 커집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으로 인해 심각한 감염과 합병증을 겪은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선택한 그 순간이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트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실온에 두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항상 빠르게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먹을 때마다 반드시 깨끗한 숟가락을 사용하고 한번 덜어낸 요거트는 다시 용기에 넣지 않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소분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요거트는 잘만 관리하면 몸을 돕는 음식이 됩니다. 하지만 방심하는 순간 가장 평범한 식탁 위의 음식이 가장 위험한 존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습관을 한 번이라도 멈춰 세웠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건강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도 숨겨진 위험과 진실을 함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